내용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설계에 관련된 사항들은 일단은 개념 모델링, 논리 모델링, 뭐 물리 모델링 이런 어떤 단계 이야기를 앞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논리 모델링에서 물리 모델링으로 넘어가기 전에 논리 모델에 대한 검증이나 최적화 과정으로 이제 스키마 정제라고 부르는 정교화를 하게 된다. 그래서 1차 정교화부터 5차 정교화까지, 그리고 이제 BCNF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DB 설계의 나머지로 이제 분산 DB 설계나 DB 용량 설계, 인덱스 설계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물리 설계가 끝나서 구현이 되면은 이제 실제 DB 운영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운영에 대한 내용도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리가 SI 구축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오픈해서 DB를 운영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약간 섞여 있는데, 지금의 이야기들은 실제로는 DB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회사들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기술적인 원리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쓴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트랜잭션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데이터의 정확한 일관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히 종료해야 하는 데이터베이스 처리의 논리적인 작업단이다. 결국에 뭐 데이터베이스가 처리하는 하나의 작업 단위, 그리고 그 자체는 최소 단위면서 하나의 주어진 요구되는 타스크가 완벽하게 수행이 됐다라고 끊을 수 있는 그런 단위. 이제 그런 단위를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트랜잭션 한 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10,000건, 1,000건 뭐 이런 얘기. 일단은 그래서 그런 트랜잭션이 가져야 될 특징 또는 뭐 요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원자성. 그래서 분해가 불가능한 수행 단위로 완전히 수행되거나 또는 실패할 것 같으면 아예 수행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all or nothing이다. commit or rollback.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중간은 없다. 그래서 원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최소의 단위이다. 수행할 때 all 완전히 되든지 아니면 아예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든지 둘 중에 하나의 상태로 관리가 가능한 최소의 단위. 그걸 이제 원자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관성.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 그러면 언제나 모순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관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무결성 제약 조건, 이제 사용자가 요구하는 논리적 요건의 충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이제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DB 안에서의 그 데이터는 모순이 없어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고립성. 트랜잭션이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이 원자성을 가진 트랜잭션이. 그런데 수행되는 그 중간에 연산 결과는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접근 못하게 딱 막아버려야 된다. 고립성. 이 부분이 안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아까처럼 공유되고 막 트랜잭션이 동시에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막 세치기 가로치기 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실행 중간의 연산 결과는 아예 다른 트랜잭션이 절대 다른 트랜잭션 거를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이제 그걸 고립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완료된 트랜잭션은 어떠한 고장에도 어떠한 장애에도 손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커밋에서 쓰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완료되었던 데이터는, 그러면 그 데이터는 이제부터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데이터는 백업이 되어 있든 어떤 형태로든 복구가 가능한 그런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뭐 DBMS, 굳이 말하면 DBMS 보존에 대한 이야기고, 원자성은 설계에 대한 이야기다. 뭐 이렇게 나누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단지 1, 1, 고, 0 이렇게 해가지고요. 또는 1, 1, 0, 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꼭지를 따요. 트랜잭션을 설명하라 뭐 이렇게 문제 내기가 좋아서 그냥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또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트랜잭션의 상태 전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시작하고 종료하는 그 과정들을 그려놓은 건데요.
예, 해서 이제 스테이트먼트 성공, 이제 부분적인 완료, 예, 최종 트랜잭션이 성공되면 완료. 예, 그 다음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예, 트랜잭션이 실패하는 거고 철회. 그래서 완료되든 철회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예, 트랜잭션이 상태가 종료되는 뭐 이런 상태. 그래서 뭐 실행 상태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CPU 및 메모리를 활동받아서 실행 중인 상태인 것이다라는 거고, 액티브라고 이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상태죠, 시작. 그다음에 부분 완료. 트랜잭션의 구성에 연속된 일련의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어 중에 마지막 명령을 수행한 상태다. partially committed 됐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완료 상태,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committed 됐다고 이야기한다. 실패 상태,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실행을 더 이상 수행 불가능한 상태, failed 됐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failed가 되면 그 다음에 abort를 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철회 상태, 트랜잭션이 복원되어 수행 이전 단계로 되돌아간 상태다. 그래서 aborted 됐다. 그래서 all와 nothing 이렇게 되는 거죠. 트랜잭션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끝났다는 의미. 그래서 all. 그 다음에 그 중에 어떠한 부분 실패가 나면 그거는 무조건 전체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all or nothing. 그렇게 해서 온 상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 버렸는데 철회.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 상태 전이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랑 요런 거랑 해가지고 물어보는 문제 내기 되게 좋은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잘 쓴다고 점수를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은 문제. 어쨌든 트랜잭션 종료에 대한 처리 기법에서 이제 명시 처리, 묵시적 처리 있는데요. 해당 트랜잭션 성공적으로 종료 또는 완료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내용을 하드 디스크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일관적인 상태에 놓인다. 그래서 새로운 트랜잭션 이 커미트 문 다음에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영속성, 성공적으로 완료된 트랜잭션 어떤 과정에 손실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커미트 위에 하드디스크에 영구적으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일관성이 유지되었을 때만, 무엇이 없는 상태에서만 그게 성공하게 된다라는. 그 다음에 롤백에서 이제 해당 트랜잭션을 중지 또는 폐기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내용을 철회시켜 버린다. 그래서 이제 뭐 롤백 시킨다 이렇게 얘기는. 데이터베이스는 비일관적 상태에 놓인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갱신 작업이 그래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일관성을 이룬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면 이제 철회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정상 종료, 뭐 비정상 종료 이렇게 해서 이제 묵시적 처리 이렇게 되는데, 커미트 문이 실행된 것과 동일한 효과. 커미트 문과는 달리 새로운 트랜잭션이 시작되지 않는다. 비정상 종료, 롤백이 실행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 트랜잭션 처리를 중지한다. 롤백과는 달리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트랜잭션이 시작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뭐 묵시적 처리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차이점은 새로운 트랜잭션이 그 다음에 이어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 뭐 그 차이밖에 없네요. 일단은 저런 그 트랜잭션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저런 그 요건들, 특성들 때문에 저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답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 트랜잭션이 데이터베이스의 그러한 어떤 신뢰도나 요건, 이런 부분을 충족해주는 특성이라고 하면, 이제 그것들을 저해하는 것들은 이제 데이터를 동시에 다중으로 막 접속하는 이런 환경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것들을 트랜잭션의 특성을 만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동시성 제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중 사용자 환경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여러 트랜잭션들이 성공적으로 동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동시성을 제어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 스케줄, 각 트랜잭션을 구성하는 연산들이 시스템에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실행되는 순서, 그다음에 증렬 가능성, 이제 시리얼라이제이빌리티, 뭐 이렇게 트랜잭션들을 병행 처리한 결과가 트랜잭션들을 순차적으로, 이게 증렬이라는 뜻이죠. 순차적으로 수행한 결과와 같아져야 한다. 그래서 트랜잭션 1과 2가 동시에 수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결과치가 실제로는 트랜잭션 1, 2가 순차적으로 수행됐을 때 결과하고 같아야 돼요. 이게 보장이 안 되면 그건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정합성이 다 깨지기 때문에 그건 쓸 수 없는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다중 접속하고 있으니까 동시에 접속했다고 생각하는데 DB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럴 일은 애초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룰을 정해놓고 야, 줄 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병렬 처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라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줄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각 트랜잭션들의 결국에는 순서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런 제어들을, 이 제어 기법들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 갱신 분실 문제, 이제 로스트 업데이트 프로블럼 이런 있어요. 트랜잭션이 동일 데이터를 동시에 갱신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이전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갱신한 후 트랜잭션이 종료하기 전에 나중 트랜잭션이 갱신값을 덮어 쓰는 경우가 오류가 발생한다. 그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저희가 트랜잭션이 데이터 갱신하고 종료한다라는 이 종료 다음에 다시 새롭게 트랜잭션 시작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건 뭐예요? 종료 안 됐는데 또 다른 트랜잭션이 실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트랜잭션 1이 데이터를 읽어왔어요. 100으로 지금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왔어요. 트랜잭션 2가 그 다음에 100을 또 읽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트랜잭션 1이 이 100에다가 대놓고 플러스 100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쳤어요. 그러면 지금 결과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200이 돼. 이 상태에서 이미 200이에요. 그죠? 근데 이 200에 대해서 얘가 종료를 아직 한 상태가 아니에요. 트랜지션 2가 그걸 치고 들어가서 이야기는 뭐예요? 종료가 안 됐으니까 디스크에 쓰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져다가 업데이트 해가지고 200으로 거기다 엎어 써버렸어요. 그러면 원래 얘가 200 상태가 되어 있으면 실제로 여기다 플러스 200을 했으면 얘가 읽어올 때는 100을 읽어온 게 아니라 이게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작을 했으면 200을 읽어왔고 200에다 플러스 200을 넣기 때문에 결과가 400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T1 같은 경우는 100을 읽어서 내가 100만 했으니까 200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인지 보려고 확인해 봤어요. 리드 A 다시 읽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때 200으로 엎어 쳐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에다가 플러스 200으로 엎어 쳤기 때문에 얘가 읽었더니 아니 나 200이 나와야 되는데 300이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 이걸 이제 로스트 업데이트라고 이야기해요. 갱신 분실. 이렇게. 그 다음에 불일치 문제. 다중 사용자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동일 DB를 갱신할 경우에 DB 내의 데이터 값과 정보 처리 출력 값에 모순이 발생하더라. 이 용도는 불일치 문제. 일단 초기 값이 A40, B50, C30 해가지고 이제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트랜잭션 안이 리드 A40을 읽어왔어요. 그래서 썸이 이제 40. 그 다음에 트랜잭션이 1이 다시 리드 B를 읽어왔어요. 그래서 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띄고 썸을 하니까 90이 됐어요. 그 순간에 트랜잭션 2가 들어가서 리드 C를 읽어왔어요. 그랬더니 C가 30이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쳐가지고 30을 20으로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2가 또 이어서 리드 A를 읽어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40을 읽어왔겠죠, 얘가. 그래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40을 50으로 바꿔놨어요. 그러고 나서 얘가 먼저 커밋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C가 이렇게 이제 sum 해가지고 A, B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리드하고 C를 이제 읽으러 갔어요. 그러더니 C를 몇으로 읽어온 거예요, 지금? 지금 20으로 읽어왔죠. 근데 사실은 얘가 먼저 시작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저장값들을 읽어온 다음에 30을 읽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20을 읽었어요. 왜? 얘가 들어가서 중간에 치고 빠졌어요. 20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20을 가져다가 더했더니 110이 나왔어요. 근데 얘는 원래 이 세 개를 더하려고 들어갔다 했기 때문에 세 개를 더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와요? 120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얘가 중간에 치고 들어가서 얘가 알고 있던 30이 20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안 맞아요. 이런 것들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인컨시스턴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시에 이 동일 DB를 들어가서 같이 갱신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쇄 복귀 문제 또는 회복 불능 문제, 캐스케이딩 롤백 또는 언리커버리티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수의 트랜잭션이 데이터 공유 시에 특정 트랜잭션이 처리를 취소할 경우 다른 트랜잭션이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가 원래 불가능해요. 그쵸?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커밋을 때려버리고 나서 정상 종료가 되면 그 데이터는 뭐가 된다? 영속성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애가 와가지고 뒤집어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 리드 A40 업데이트 해가지고 40을 50으로 바꿔놨어요. T2가 들어가서 A를 읽어왔어요. 50으로 바꿔놨으니까 이제 50을 읽어와서 이걸 60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바뀐 정보를 얘가 읽어와서 처리를 했는데 얘가 T1이 갑자기 취소. 그러면 어떻게 돼요? 40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근데 얘는 뭐예요? 50으로 바뀐 걸 읽어와서 60으로 이미 갱신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처리하고 얘 처리하고 이렇게 되돌아가야 되는데 얘는 이미 성공적으로 종료를 했기 때문에 DB의 일관성, 무결성을 위해서는 성공적으로 종료한 해를 뒤집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것들이 다 지금 쭉 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뭐냐면 지금 동시성을 제어를 안 해서 저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DB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DB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동시성 제어를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DB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 있는 DB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 개발자라든지 뭐 DB가 뭔가를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요. DB 그 자체의 제품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동시성을 이제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제어할 거냐. 그래서 락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트랜잭션이 일단 사용하는 그 데이터 항목에 대해서는 상호 배제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상호 배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특정 트랜잭션이 데이터 항목에 대해서 잠금. 내가 그거를 접근해서 읽어가거나 뭔가를 하려고 한다, 처리를. 그러려고 하면 중간에 들어와서 거기다 대고 뭔 짓을 하면 안 되니까 내가 거기다가 락 잠금을 설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잠금 설정을 하게 되면 다른 트랜잭션이 그 녀석을 쓰려고 가봤더니 락이 걸려 있어요. 그럼 쓰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될 때까지 데이터를 걔가 독점적으로 써.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트랜잭션으로부터 요 처리 부분을 고립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섭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잠금 장치에 쓰는 방법. 그 다음에 타임 스탬프 오더링. 이제 트랜잭션이 시스템에 입력될 때 타임 스탬프를 찍는 거예요. 시간 도장을. 그래서 이 값을 받아서 다 하나씩 가지고 가는 거죠. 트랜잭션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트랜잭션 간의 수행 순서를 그거로 부여를 한 다음에 타임 스탬프 값이 나중인 트랜잭션이 스탬프 값이 앞서 있는 얘보다 먼저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 그러면 너는 순서가 느린데 하고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쭉 됐을 경우에만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줄을 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중간에 낑겨서 순서를 뒤바꿔서 처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충되는 연산들이 있다고 하면 이 타임스탬프 순서에 따라서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직렬로 쭉 처리한 거랑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잭션 하나에 뒤에 가가지고 걔가 처리가 있는 중간에 끼어들어가지 못하게 순서를 줄줄이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이 결코 기다리는 경우가 없으므로 교차항 삭제를 방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처리하고 나서 그거를 실제로 반응하는 이 순서에 대한 부분만 직렬성이 되면 되니까. 근데 락킹이 되어 있으면 이 녀석은 처리를 못하고 계속 얘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면은 되드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교착 상태.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 다음에 낙관적 기법.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동안 어떠한 검사도 얘는 안 해요. 트랜잭션 수행 마지막에 갱신 사항들이 직렬 가능성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지 검사해요. 그래서 이상이 없네 그러면 트랜잭션을 확정시켜요. 그래서 낙관적 기법의 단계. 리드 페이지 팁이 있고 개인적인 이제 복사로 갱신을 하고 트랜잭션의 갱신은 모두 임시 갱신 파일에 기록된다. 그래서 다른 트랜잭션에 의해서 액세스가 안 되고 있죠. 자기 영역에서 복사를 해서 하고 있으니까. 밸리데이션 페이스가 있어서 트랜잭션이 가해진 변화가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과 일관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확인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가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이상이 발생하겠네 라고 하면은 롤백 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없네라고 판단됐을 때는 right. 그래서 DB에다 반영한다. 뭐 이렇게. 이 낙관적 기법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낙관적이잖아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것들하고 좀 뭔가 틀리죠, 지금. 검사를 안 해요. 이거는 이제 업무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로 어떤 DB들은 주로 리드만 계속해요. 리드만.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낙관적 기법을 적용을 해서 내가 뭔가 처리를 하고 있을 때 굳이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처리해놓고 한 방에 그냥 반영을 하고 싶은데 이게 더 효과적인 거죠. 통계적으로 이 환경에서는.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은 롤백하고 다시 하고 대부분은 이상이 없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관리자가 스스로 데이터를 가져다가 붙는 그 관리자가 고유하게 있고 그 사람만이 권한을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용자들은 무조건 리드만 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 이런 경우에는 이게 훨씬 더 얘보다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런 경우는 조금 예외적일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락킹이나 타임스탬프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락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좀 더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사용하는 자원에 대해서 상호 배제 기능을 제공한다. 상호 배제는 특정 트랜잭션이 데이터 항목에 대해서 잠금을 설정하면 그 잠금을 설정한 트랜잭션이 해제될 때까지는 다른 데서 접근을 못하고 그 트랜잭션이 스스로 또 해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산의 종류에서 이제 공유락, 뭐 전용락 이렇게 나뉜데요. 그래서 공유 잠금한 트랜잭션은 데이터 항목에 대해서 읽기만 가능하다. 다른 트랜잭션도 읽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용락, 익스클루시브 락은 전용 잠금한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 항목을 자기는 읽기 기록 모두 가능한데 다른 트랜잭션 아예 읽기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락킹 단위와 시스템 성능 이렇게 돼 있는데요. 락킹 단위를 칼럼 단위로도 걸 수 있고, 그 다음에 로 단위 또는 테이블 단위로 걸 수 있고, DB 자체도 뭐 걸 수 있다. 이렇게 사이즈 크기가. 실제로 락킹 자체에 대해서 칼럼 단위로 걸기 시작하면 관리해야 될 칼럼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락킹에 걸리는 오버헤드 이런 부분은 되게 증가해요. 그런데 칼럼에 국한해서 걸어놨기 때문에 그 칼럼을 제외한 나머지 칼럼들에 대해서는 접근이 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단위가 굉장히 커요. 테이블 전체를 건다. 그럼 그 테이블은 아예 접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하죠. 뭉텅이로 걸어오니까. 그러면 개수가 당연히 적게 되는 거예요. 대상의 개수는. 그러면 이제 오버헤드는 감소하는데 대신에 요거만 걸어놨으면 여러 컬럼이 있으면 관리 외에는 접근할 수 있는데 얘는 테이블 아래에 있는 로나 컬럼은 아예 다 접근이 안 돼 버리는. 그래서 공유성은 낮아지는. 근데 이제 뭐 실제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은 전용락을 거는 게 유리하고요. 그죠? 읽어가서 그걸 데이터에서 또 뭔가를 가공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읽기조차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게 막는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를 혼자 쓰는 게 아니니 그러면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잠금을 걸어야죠. 그죠? 그렇게 되면 칼럼 단위로 또는 로 단위로 이렇게 작은 단위에서 잠금을 설정하는 게 맞겠다. 근데 이제 그런 수준은 실제로 비즈니스 업무 요건 이런 특성들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수위는 조절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